도착해서는 절대 부동산부터 가시면 안 됩니다.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정말 공식이라도 있다면 어렵더라도 밤새워 외우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진아라입니다. 어제는 정말 오랜만에 지인과 만나서 부동산 수다를 실컷 떨고 왔는데요. 이분 역시 전업주부였지만 현재는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지방 대도시에 자그마한 건물 2채와 개발할 수 있는 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공부하면서 가장 행복했을 때가 20평대 전세살이를 끝내고 새 아파트 분양받아서 내 집 마련했을 때라고 하는데요. 남편은 출근하고 아이 챙겨서 학교 보내고 나면 집 앞 재래시장 구경도 하고 장을 봐와서 저녁 준비하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했다고 합니다. 자기 힘으로 부동산 공부해서 마련한 첫 집, 게다가 새 아파트였으니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만부크 회원님들도 그런 행복함과 여유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마음과 함께 오늘 영상 준비해 봤습니다. 지난주 영상에서는 육아하랴 살림하랴 바쁜 우리 전업주부들이 어떻게 시간과 에너지를 확보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그렇게 만든 시간과 에너지로 어떻게 단계별로 공부해야 될지 제 경험을 토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단계는 지난 영상에서 힌트를 얻으셨을 거예요. 우리 아이 등원 가방 챙길 때 어떻게 해요? 맞아요. 내 공부 가방도 챙겨가기로 했잖아요. 그 가방 안에는 기본적으로 책이 있어야 합니다. 너무 뻔한 얘기 한다고요? 하지만 부동산은 우리가 액세서리 고르듯이 구입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들 기저귀나 분유 어떻게 고르세요? 다른 아이들은 어떻게 쓰고 있는지,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후기 보면서 꼼꼼하게 살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유를 먹였는데 내 아이에게 맞지 않다며, 기저귀를 샀는데 피부 발진이 계속 생긴다며 어떻게 해요? 아까워도 버려야 하잖아요. 그건 몇십만 원 손해보면 돼요. 하지만 집은 최소 억 단위잖아요. 전 재산이잖아요. 손이 벌벌 떨립니다. 아무리 머릿속으로 이해해도 실행할 용기와 확신이 없다면 계약하기가 어려운 게 당연합니다. 이거를 실행하려면 부동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의 경험은 어땠는지, 다른 사람은 어떤 실패를 했는지,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꼼꼼하게 확인해도 실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간접 경험이 많이 쌓여야 합니다. 가장 저렴하고 안전하게 실패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책을 읽어야 될지 또 모르겠다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제가 부동산 공부 시작하면서 도움되었던 책들, 도서 리스트 정리한 게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는 강의 수강입니다. 책을 정말 열심히 읽었는데 이게 헷갈렸어요. 책 속에서는 너무 단계별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데 막상 실행하려고 하니 무엇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앞서간 누군가가 옆에서 하나씩 설명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자 강의를 수강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강의를 들으면서 구체적인 방법이나 생생한 경험담들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당시 강의료가 30만 원이었는데요. 이 돈이면 한 달 관리비 내고 새 아이들 간식비면 충분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곧 바꿨습니다. 이 30만 원 강의 듣고 내가 300만 원을 절약할 수 있다면, 3천만 원 이상을 벌 수 있다면, 실패를 줄이는 비용이라면 30만 원은 기꺼이 쓸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대신 강의는 어느 한 곳에서만 오래 수강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같은 아파트 투자라 하더라도 부동산 강사마다 관점과 결이 조금씩 다릅니다.
제가 배울 때는 다주택자로 가는 것이 자산을 불리기에 유리하다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각종 규제와 세금 문제 때문에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현상이 강해졌는데요. 제가 배울 당시에도 똘똘한 한 채가 더 낫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정책 그리고 개인적인 성향, 자산의 정도에 따라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러려면 다양한 강사의 그 수업을 듣고 본인만의 기준을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 강의를 수강하라는 건데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예쁘게 차려입고 나가서 새로운 공기도 마시고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만나는 사람들 관찰도 중요합니다. 또한 가는 길에 보이는 아파트 시세는 얼마일까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이러다 보면 점점 보는 시야가 넓어지고 달라집니다. 3단계. 멘토와 동료 만들기입니다. 혼자 공부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지속하기가 힘듭니다. 나의 생각을 나누고 싶다.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훨씬 수월합니다. 혼자 공부하다 보면 나의 생각 속에 갇히기 쉽습니다. 하지만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동료를 만난다면 생각이 깨지고 시야가 확장됩니다. 초보일 때는 부동산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부동산 문이 어찌나 무겁게 느껴지는지. 그런데 함께하는 동료가 있다면 정말 든든하더라고요. 제가 음식을 잘 못해요. 해도 맛이 없어요. 그런 제가 요리를 잘하고 싶다면 누구를 만나야 돼요? 고든 램지? 이연복 셰프님? 만날 수도 없어요. 사찰 음식 전문가? 아니에요. 저는 전문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요리를 간단하고 맛있게 하는 옆집 언니가 옆에서 설명해주고 보여주면 바로 이해 가잖아요. 너무 멀리 있는 사람보다 한 발짝 혹은 반 발짝 먼저 경험을 쌓은 사람, 또한 나와 같은 처지에 있어서 함께 나아갈 사람들을 많이 만나세요. 그리고 내가 가진 경험과 지식을 동료분들에게 먼저 나눠보세요. 내 경험에 대한 생각 정리도 되고 복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됩니다. 4단계는 주 1회 임장 가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육아해야 되잖아요. 주말에는 더 바쁩니다. 식사도 더 챙겨야 하고요. 모처럼 남편 쉬는데 아이 맡겨놓고 혼자 나가기 눈치 보입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요, 아이들 놀이터에는 공휴일이 따로 없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놀이터 가자고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가야죠. 어디로요? 내가 평소 관심 있었던 동네 놀이터로 가시면 됩니다. 도착해서는 절대 부동산부터 가시면 안 됩니다. 아이 먼저 실컷 놀게 하고요. 아이와 남편이 그 동네에 적응했을 무렵 우리는 부동산으로 가면 됩니다. 만약 부동산이 문을 닫은 주말이라면 그 앞에 붙여져 있는 매매, 전세, 월세, 시세라도 계속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앱에서만 보던 시세 말고 현장에 가서 보는 시세는 훨씬 더 머릿속에 각인이 잘 됩니다. 나는 부동산 가고 남편과 아이가 놀이터에서 잘 놀았다면 이제 동네 맛집으로 가세요. 차를 한 잔 마셔도 좋습니다. 거기서 마주치는 사람들의 연령대라든지 옷차림 그리고 표정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렇게 한 달에 한 지역 주말마다 가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시세도 머릿속에 남고요. 이제 놀이터는 내가 살고 싶은 동네 놀이터로 가는 겁니다.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 보여요. 그 동네 사람들이 보이고 생활이 보입니다. 또한 더 좋은 점은 나중에 내가 원하는 동네로 이사 가자고 해도 가족들이 좋았던 기억들이 많다면 저항감이 났습니다. 알던 동네니까 익숙하니까 아무래도 설득하기가 수월해집니다. 마지막으로 꾸준한 반복인데요. 부동산과 경제가 어려운 이유는 수학 공식처럼 딱 떨어지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손에 잡히지도 않고요. 정말 공식이라도 있다면 어렵더라도 밤새워 외우고 싶습니다.
부동산은 정부 정책에 따라서 변수가 많기 때문에 꾸준히 시장을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아는 지역도 꾸준히 넓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은 곧 우리 생활이자 삶이잖아요. 매매든 전세든 월세든 내가 살고 있는 그 집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또한 새로운 꿈을 꾸고 이뤄가는 공간이잖아요. 지금 무주택자라면 저는 내 집 마련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쪽짜리 등기 권리증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 이름이 들어간 그 종이가 주는 안도감, 안정감을 꼭 누려보셨으면 합니다. 내 집 마련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1주택자가 됐다면 상급지 이동을 위해서 부동산 공부를 꾸준히 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잠시 언급했던 2023년 KB 한국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 가정은 부동산이 총 자산의 8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제 부동산 공부는 디폴트, 기본값인데요. 저는 전업주부들이 육아를 하면서 집테크만 잘해도 안전하게 자산을 충분히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 포기하지 말고 부동산 공부 꾸준히 하기로 해요. 자, 이제 한 줄 정리할게요. 독서하기, 강의 듣기, 멘토와 동료 만들기, 주 1회 임장 가기. 마지막으로 꾸준히 이를 반복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머물기입니다. 이 순서대로 공부를 시작해 보세요. 어느새 자산도 늘어나고 여러분도 성장한다는 것을 느낄 거예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우리 함께 성장합시다.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